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2026년 지금 이 순간 미국의 국가 전략, 월가 자금의 방향, 그리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지금 이 부채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으로 왜 스테이블 코인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왜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전략적으로 설계된 자산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트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기대감으로 접근해서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장의 구조부터 차분하게 짚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과거처럼 단순한 4년 주기나 차트 패턴 몇 개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단계로 분명히 넘어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는 껍질을 벗고 완전히 다른 게임판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개인들의 기대와 공포가 만드는 변동성이 아니라 월가 자금, 기관 포트폴리오, 그리고 국가 단위의 금융 전략이 직접 개입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산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는 이제 밈코인으로 소비되는 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거시 전략, 글로벌 기업들의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결제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현재 상황부터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부채 총액보다도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된 상황입니다. 이자만으로도 연간 수천조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기존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향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달러의 사용 구조를 바꾸는 쪽입니다. 바로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용 영역을 디지털로 확장할 수 있고, 동시에 국채 수요를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확장성이 없는 네트워크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어 2 인프라입니다. 시바이누가 준비해온 시바리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환경, 결제, 게임, 디지털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프라이버시 기술, 기업용 보안 인프라,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시바이누 생태계는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기밀 유지가 필수인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기준을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권 편입의 흐름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면 항상 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검증, 그 다음 파생 상품,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시바이누 역시 이 경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물 거래 출시, 제도권 위치리스트 포함,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준비 과정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유통 물량은 줄고 대형 지갑을 중심으로 한 이동은 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의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소각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공급은 수학적으로 줄어드는데 사용처와 수요는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밈이냐 아니냐로 보는 건 이미 한참 늦은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자산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바이누가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기관과 월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월가, 기관, AI 기반 시스템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여전히 차트를 보고 감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래한테만 이득인 판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이 시장은 실력이 아니라 방식에서 이미 승부가 끝난 게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흐름을 이해한 분들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개인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나 정책 이야기 하나만 나와도 하루 만에 30%, 40%씩 빠지는 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의 감정과 판단만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고래들은 사람이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밤낮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매매로 시장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맞히자가 아닙니다. 나 대신 계속 움직여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하루에 3%는 15만 원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이면 약 650만 원, 24일이면 원금의 2배 근처죠.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큰 자금들은 큰 수익을 한 번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을 씁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으로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매일 3% 수익이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 그 중에서도 DCA 매매입니다. DCA는 조금씩 나눠서 접근하고 가격이 움직일 때 작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수익은 작지만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하루 목표 수익률 3%에 가까워집니다. 말로만 하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설정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로직부터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로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짧은 움직임만을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항상 분할로 접근할 것,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할 것, 그리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할 것. 이 구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계속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잘 맞았느냐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지를 봤고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구조는 제 핸드폰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건 투자를 잘하는 사람만을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이 세우고 실행은 프로그램과 AI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고 감정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도 써봤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익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립니다. 특히 차트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매매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실력 부족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개인이 계속 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팅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감으로 매매하다 그걸 반복하면서 계좌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투자부터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신청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PDF 파일 하나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춰 한 분 한 분 직접 세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복사해서 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팅을 직접 맞춰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구조, DCA 기준, 분할 진입 방식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구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훨씬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